금 한돈 가격이 드디어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죠. 이제는 돌반지 하나 선물하기도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금값이 치솟고 있을까요? 단순히 단기적인 급등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금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약 10년 단위로 상승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이전 슈퍼사이클은 2011년 전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금값은 장기간 조정을 겪었죠. 그리고 201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클의 절반, 중간 지점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즉, 앞으로 최소 5년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금값을 밀어올리는 힘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핵심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본격화입니다. 미국 연준은 수년간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둔화와 고물가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올해부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예금과 채권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투자자들은 더 나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금입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죠.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금값은 강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구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이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금은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한정된 생산량과 고갈 위기입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 매장량은 약 5만 9천 톤, 연간 생산량은 고작 3천 톤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도 차에 남지 않은 자원이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고갈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광을 개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채굴 비용, 기술적 난관이 겹치고 있죠. 결국 금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공급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탈달러 흐름의 가속화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이후 각국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든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중앙은행들의 선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릭스 국가들이 적극적이죠. 이 움직임은 달러 약세와 금 강세를 동시에 만듭니다. 네 번째는 금의 익명성과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달러는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합니다. 국제 송금과 결제는 결국 미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괴를 녹여내면 그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국가나 기관 입장에서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죠. 비트코인과 종종 비교되지만 안정성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 금은 수천 년간 신뢰받아 온 자산입니다. 역사성, 익명성, 신뢰성에서 금은 압도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달러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약 2조 달러 이상 적자를 냅니다. 세수는 5조 달러지만 지출은 7조 달러를 넘습니다. 국채 이자만 해도 연간 1,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달러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흔들릴 때마다 자본은 금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공급 부족, 탈달러,
익명성, 미국의 부채, 이 복합적인 힘이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은 어디까지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금값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흐름은 분명합니다. 상승세는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70만 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단기 시세에 흔들리기보다 장기 사이클을 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금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경제가 요동칠 때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 몰락할 때마다 화폐는 가치를 잃었지만 금은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 영국 파운드, 그리고 지금의 달러까지 역사는 언제나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패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에 휘둘리지만 금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즉, 금은 수익을 위한 자산이라기보다 자산을 지키는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부채 폭탄, 탈달러 경쟁,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안전자산을 갖추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금값이 70만 원을 돌파했다고 겁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슈퍼사이클의 초입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에서 단 10%라도 금으로 배분해 두는 것이 앞으로 10년을 지켜낼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70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은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위 차익을 노리고 몰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둘째, 금값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달러 강세나 금리 정책에 따라 조정이 옵니다. 셋째, 투자 수단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실물금은 부가세가 붙고 금 통장은 차익 과세가 발생합니다. ETF는 편리하지만 환율 영향도 받습니다. 따라서 금은 전 재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 보통 외서 15%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금은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는 필수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 대신 분산 투자와 장기 보유 전략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슈퍼사이클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